대표님은 무인 사업에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네네. 무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한 거는 인형 뽑기, 그 다음에 인형 뽑기. 인생 네컷 카드, 무인 포토, 무인 그 꽃도, 다음에 이렇게 무인 복권 무인 미국 복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무인 라면, 다른 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네. 이제 빨래방, 세탁소, 뭐 프린터 카페, 밀키트, 그리고 코인 노래방, 무인 키즈풀, 아무튼 웬만한 거 다 검토를 해봤는데 대표님 첫 사업이 몇 살 때예요? 첫 사업은 한 25살, 6살, 10대 중반 때부터. 되게 빠르셨네요. 네네. 저도 첫 사업이 24 겨울이었거든요. 네. 무인 사업의 첫 시작은 어떤 거였어요? 무인 사업의 첫 시작은 인형 뽑기죠. 첫 시장도 인형 네, 뽑기네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무인 사업에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네네. 인형 뽑기랑 무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씩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직접 한 거는 인형 뽑기, 그 다음에 인형 뽑기. 인생 네컷 카드, 인생 것 같은 네, 무인 포토, 무인 그 꽃도. 다음에 이렇게 무인 복권. 무인 복권 이거 진짜 네. 좀 새롭죠. 네네. 미국 복권 미국 얘기하시는 복권.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무인 미국 복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무인 라면. 무인 라면도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 제가 아는 모든 무인 사업을 다 하셨네요. 다른 것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네.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많아갖고 제가 검토했던 게 이제 빨래방, 세탁소, 그거는 그리고- 검토만 한번 해보셨고. 네, 그리고 프린터 카페, 밀키트, 그리고 코인 노래방, 무인 키즈풀. 저 네, 플레이맘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웬만한 거 다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한 거는 한 5-6가지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씩 먼저 무인 네. 카페는 네.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창업 비용은 아메리카노 자판기, 원두 가는 자판기를 사는데 한 2천만 원 들어가요. 아, 자판기만? 네네. 보통 한 2천만 원 하고 어쨌든 원두 갈고 이제 찌꺼기가 나오고 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청소도 자주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호기심으로 많이 했는데 네. 저가 커피 대비 맛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안 사 먹더라고요. 네, 왜냐면 여기는 또 이제 버튼 눌러서 직접 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동이라고 네. 해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원두 자판기가 네. 사람들이 직접 내리는 원두에 비해서 미세하게 갈지를 못하나 봐요. 아직은 그 기술력이 딸려서 맛도 좀 떨어지고 아무리 원두가 좋은 걸 쓰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카페 쪽은 잘 아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한 10평 정도 되는 네. 그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 있잖아요. 네. 인테리어, 간판공사, 주방공사, 네. 주방 기기, 가구 다 하면 브랜드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7천에서 1억 사이 정도로 형성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대표님이 무인하실 때는 네. 어느 정도 든 것 같아요? 창업 비용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자판기 하나랑 테이블도 뭐 직접 사서 그리고 인테리어도 거의 기술자분들 불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접 다 했으니까. 네, 네. 거의 해봐야 뭐 한 1,000만 원. 인테리어랑 뭐 테이블 넣었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판기도 뭐 중고로 가갖고 한 사람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안 들었죠. 거기에다가 미국 복권을 하면서 네. 같이 했던 거죠. 거의 샵인샵으로 네. 또 미국 복권 무인으로 한번 넣으셨고. 네네. 그러면은 그 무인 카페는 네. 수익 어떠셨어요? 수익이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저가커피 백다방이나 다른 데 많잖아요. 메가커피나. 그런 데서 어쨌든 아메리카노 팔아갖고 수익은 안 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음료를 팔아서 수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인 자판기는 네. 그런 메뉴가 한정적이고 그렇죠. 거의 아메리카노 네, 위주죠. 그리고 분말을 타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맛이 그런 데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안 먹고 매출이 크게 안 나와요. 사이드 메뉴들이 네. 분말 위주로 네. 되었구나. 네, 분말.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맞아요. 엑기스나 뭐 이런 게 좀 네. 아니고 네. 또 생과일 같은 건 아예 못 쓸 테니까 맞아요. 네. 카페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되셨고 네. 그 다음에 미국 복권 네. 그거는 이제 기계를 넣으셨는데 키오스크 하나로 주문이 다 되긴 하는데 지금은 없죠. 우리가. 지금은 네, 불법이라서 지금은 안 되고요. 아. 그때는 그런 법이 제재가 없어갖고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운영을 하실 때는 한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셨어요? 1년 6개월 정도. 오래 하셨네요. 네. 1년 6개월 정도요? 네. 어떠셨어요? 뭐 매출이나 수익은 어떠셨어요? 매출은 로또복권 명당 옆에다가 매장을 차렸거든요. 좋은 자리였네요. 네, 매장 가격이 비싼 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150. 기계 한 대가? 기계 한 대가. 그럼 기계 한 대 매출이, 넣고 네, 그 키오스크 한 개 넣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150만 원 정도 넣으면은 네. 수익은 얼마나 났어요? 기계 한 대. 기계 값은 거의 한 800. 기계 가격은 800인데 1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팔면 순수익이. 순수익이 150만 원 네. 정도요? 왜냐면 매출이 거의 한 네, 1천만 원 정도 그거는-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네. 미국 복권 사업은 허가만 있었으면 괜찮은 사업이었네요. 그리고 네. 많이 하는 게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네. 많이 하잖아요. 맞- 어때요? 무인 아이스크림은? 무인 아이스크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비추가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30%거든요. 네네. 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네, 마진도 괜찮고 네. 창업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장점은 있네요. 그리고 하는 일도 거의 없고 냉동고도 다 빌려주고 저렴하고. 창업 비용도
그래도 뭐 키오스크 하나면 되고 인테리어도 할 것도 없고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은 그만큼 지금까지 수익이 없다. 이야기는 다 장점인데 네. 마진율도 30%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안 팔린다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안 팔리죠. 너무 매출이 많고. 낮다. 네, 대부분 아이스크림 매장들은 돈 입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네. 잘 보이긴 하던데 네. 그것도 안 되는 곳이 거의 그건 대부분이다. 스스로 가져오고 대형 매장에서 가격을 또 싸게 내려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스크림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과자도 넣고 뭐 식품도 넣고 이렇게 편의점식으로 많이 가시는데 네. 크게 돈은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 회사만 돈 버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과자를 하게 되면 과자나 문구류를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많아져요. 재고 채워 넣는 게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팅도 좀 네. 해야 돼. 아이스크림의 수익률은 한 50 정도, 한 50에서 100 이 정도 보나요? 한 달에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 대비해가지고는 뭐 아주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그렇죠. 차라리 아니시고. 알바하는 게 낫죠. 그럼 대표님께서 무인 커피숍 그리고 복권, 아이스크림 네. 하셨으니까 또 뭐가 있죠? 라면. 라면. 뭐 라면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라면 사업 그렇죠. 어땠어요? 무인 라면. 그것도 일단 편의점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편의점 네. 가면은 그냥 네. 편의점 라면으로 그렇죠. 물만 넣어서 먹는 네. 건데 네네네. 거기랑 경쟁해야 되는데 네, 컵라면이 아니라 네. 일단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도 사긴 해야 되는데 뭐 네네. 그거야 뭐 얼마 하진 않지만은 네네. 근데 가격을 뭐 한 3,000원 뭐 분식점보다는 좀 저렴하겠지만은 네. 직접 끓여 먹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는 사 먹지만은 네. 크게 또 잘 되진 않더라고요. 3,000원이면 네. 보통 라면 신라면 하나가 한 800원, 9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매출 자체가 안 일어나네요. 그리고 일단은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네. 제일 어려운 게 일단은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일단 먹고 가면 깨끗하게 치우진 않거든요. 특히나 또 밤에 술 취해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네. 좀 많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곳도 있지만은 그거를 거의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고 냄새도 그건 일이 심하고 좀 많겠네요. 단손이 많이 가서 운영하는데 좀 번거로워요. 편의점만 봐도 네. 그 라면 버리는 그 통 따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버리는 거 보면 네. 진짜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벌레도 많이 꼬이고.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네. 그럼 무인 라면은 네. 운영 사장님이 파는 거는 그냥 라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음식점 허가가 있어야 되나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소매로 가능한가요? 네, 음식점을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음식을 파니까. 네, 휴게 음식점으로.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업이 인형뽑기 사업. 네. 인형뽑기 사업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요식업을 했기 때문에 매장에 거의 뭐 껴 있는 상황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처음 이제 인형 뽑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매장에 거의 있을 필요도 없고 하루에 네. 한 30분 인형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괜찮은 지금 유일하게 이제 괜찮은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무인 사업 중에서 네. 한 가지를 추천하라고 하면은 인형 뽑기로 추천하시겠네요. 지금은 인형 뽑기입니다. 그 인형 뽑기를 그럼 처음 네. 하셨을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제가 2017년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9년 전이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아. 그때부터 쭉 해왔죠. 그럼 네. 지금 계속 해왔다는 네. 것은 그게 가장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인형 뽑기도 그때도 이제 유행이었었는데 네. 그때 처음에는 잘 됐다가 코로나쯤 시작해서 좀 안 되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좀 괜찮아졌죠. 인형 뽑기가 코로나와 연관이 좀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유행이 좀 갔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있는 매장들이 대부분 음식점, 먹자골 뭐 이쪽이 많았는데 네. 그쪽이 다 코로나 때 문 닫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안 다니니까 네.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그때는. 한동안 좀 어려웠다가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고 카드 단말기 장착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 인형 네. 뽑기가 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네네 그렇죠. 카드로 다 되네요. 그러네요.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돈 쓰는 감이 좀 무뎌지겠네요. 막 계속 그렇죠. 카드를 대다 보면. 맞습니다. 오늘 얼마 쓰는지 몰라요. 특히나 뭐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은. 네. 인형 뽑기는 지금 대표님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몇 개 전 매장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지난주에 성수까지 해서 총 5개 매장, 5개 매장. 매장을 직영으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려나가고 계신 중이시네요. 네 맞아요. 아직도 괜찮아서 저는 지금은 아직 뭐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거와 네. 비교했을 때 매출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많이 높죠. 작은 매장 같은 경우도 못 나와도 한 2,000, 4,000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 비해서 이제 순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 나오니까 뭐 괜찮은 편이죠.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해왔을 네, 때. 네네. 그러면은 2,000에 40%면은 8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내가 그럼 일 안 하고, 물론 뭐 청소하고 인형 넣고는 하겠지만, 네. 그거는 뭐 라면, 커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 강도는 거의 똑같거나 덜해 보이긴 하고요. 노동 강도로 따지면 쉬워요. 라면이 제일 어려웠겠네요. 아까 그렇죠. 음식물 처리하고 해야 되니까. 음식물 들어가는 건 일단 어려워요. 그런데 네. 수익은 800이면은 사실 약간의 비교가 아니라 비교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무인 사업에서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 예전에 요만한 게 있었던 게 제가 네.
해본 것 중에 무인 포토, 그것도 진짜 할 건 없거든요. 그것도 해보셨죠? 네, 그거는 머리띠 정리하고 청소만 다 해요. 네네. 무인 포토면은 그것도 네.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네. 종이 같은 거 넣어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너지는 거의 뭐 롤을 넣으면 거의 한 800장, 900장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름에 넣나요? 한 번, 뭐 아, 그 정도씩 그건 들어가니까. 일이라고 보기 네, 힘들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노동 강도는 그게 제일 편하죠. 그게 마진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니까 네. 이너지가 거의 장당 한 200원에서 400원 정도 하니까 원가율도 나고. 예. 근데 그거를 적극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대표님 아니 사업인데. 그것도 저는 그때 코로나 때 괜찮았어요. 재미 좀 받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매장 하나 냈을 때 4,500씩 이렇게 벌어갔으니까 네. 괜찮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고 나서 여러 군데가 막 생기더라고요.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나도 나눠 먹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또 바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좀 일찍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기계들도 다 제가 받고 팔았고. 유행이 네. 지났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시면 안 되죠. 창업 비용이나 마진율, 네. 노동 강도 이런 거에서는 가장 최상인데 이것도 유행이 지나서 이제 네.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 네. 사업인 거네요. 네네. 지금은 매출도 안 나오고 지금은 거의 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네. 인형 창업적으로 사진관 하셨던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건가 보죠? 아, 네. 지금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현재로서 사업성 1등은 아직도 인형 뽑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네. 제가 이 다니다 보면 같은 동네에 인형 뽑기 매장들이 두세 개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뭐 약간 거미줄 칠 정도의 느낌으로 안 되는 매장도 있고 여기는 그냥 그 애들이 빠글빠글한 그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상권이나 입지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같은 상권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인형 뽑기가요? 아무래도 잘 뽑혀야지 많이 가죠. 잘 뽑히는 거.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인형 뽑기 매장도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네. 한 가지 정도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형도 유행이 이제 빠르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인형도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아, 인형을 네. 초이스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네네.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어떤 게 인기 많아요?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게 네. 짱구랑 산리오. 산리오와 네. 관련된 디자인의 인형들과 짱구와 관련된 인형을 네. 초이스하는 것. 네네네.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은 대표님이 뭐 디자인을 봐서 고르는 건 아니실 테고 그걸 직접 팔아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인형들이 잘 나가.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뭐 어쨌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네. 틀리더라고요. 그 매출이 잘 나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본점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네.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이제 그걸 다 아니까. 대표님 지금 직영점을 5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가맹점도 10여 개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맹점에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점주님들이 그렇게 계속 2개, 3개씩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장점이에요? 그게? 일단은 저희가 가맹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 창업하는 것 위해서 그 비용을 들이고 하지 않거든요. 창업 비용은 뭐 비슷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뭐 인형에 대한 초이스 저희가 뭐 인형 잘 나가는 거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 리스트업 쫙 네. 주시나요? 네네, 그렇죠. 오, 그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인형에 대해서 네. 세팅 방법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형을 세팅한다는 게 무슨 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인형 네. 세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형을 눌러서 넣어도 안 되고 잘 잡히게끔 잘 아, 먹히게끔. 인형 기계 네. 안에 어떻게 네. 배치하는지 배치하는 것도 아,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하기가 좀 네, 그런 거는 뭐 그런 비밀로 거니까. 두시고 네. 나중에 가맹 계약하시면 들으시는 걸로. 그러면 기계를 선택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나요? 기계 정말 중요하죠. 기계는. 아, 기계가 좀 중요하네요. 기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싼 거를 이렇게 많이 찾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저는 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싼 걸 찾는 것보다 네. 기계가 일단은 AS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그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AS 잘 되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30만 원 좀 더 비싸더라도 그런 걸 쓰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게,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그런 기계들을 팔 수는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기계 중에 네. 뭐 AS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망쳤던 그런 기계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네, 많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계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다 비슷하던데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저렴한데 기계를 샀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한
몇 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가 지금 뭐 고장나면 고장 났을 때마다 다 버렸죠. 중고로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근데 9년 네. 동안 운영해 보셨으면은 네. 이제 AS 잘 되고 네. 또 장고장도 좀 없고 그렇죠. 이런 네. 걸 딱 아시겠네요. 네. 그것도 대표님이 네. 골라주시는 거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웬만한 그 공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데 중에서도 이제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가 그 중고로도 많이 기계를 써봤는데, 네. 중고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기계들만 쓰고 있죠. 그리고 뽑기 매장을 좀 다녀보면 네. 기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네네. 어디는 뭐 오락기계도 몇 대 들어가고 어떤 기계는 뭐 축구기계, 펀치기계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하던데 네. 그게 평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도 좀 중요한가요? 아, 네, 그렇죠. 대표님은 그런 것도 이렇게 섞어서 좀 넣으시나요? 네, 맞아요. 오락 기계들 중에서도 네. 줄펀치가 잘 나오거든요. 줄펀치 네. 그것도 네. 핵심 노하우네요. 판매가는 480만 원인데 네. 설치비는 또 따로 있고요. 오락 기계 설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인데 네. 그 기계가 오락실 중에서는 제일 매출이 잘 나와요. 그럼 그거 한 대 놓으면은 네, 네. 한 달에 그 기계 한 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입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네네. 보통 이제 술집거리, 네. 먹자골목 쪽은 매출이 잘 나와요. 대표님 매장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저희는 주시죠. 이제 대학가 앞에 먹자골목 쪽은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00만 원이면 거의 순수익이 200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재료비가 안 와. 들어가고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 그것도 카드 되나요? 네, 카드 되죠. 아, 그것도 카드가 돼요? 네네네. 기계 한 대가 200만 원이면은 네. 그거 한 대가 월세 벌어준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더 잘 나온 데는 뭐 한 300만 원 나온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놓을 공간이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네. 실내에 있더라고요. 문 앞에 있던지. 문 앞에 대부분 그렇죠. 내부에. 근데 그럼 좀 한정적이겠네요. 네, 그게 네.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맞아요. 자리가 또 아,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를 고를 때 줄펀치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중요하겠네요. 줄펀치는 하나는 뭐 권장드리고, 그리고 평수가 좀 더 넓은 데는 농구도 추천드리고. 농구도 네. 좀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줄펀치가 200이면 네. 농구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넣어봤자 네. 번지를 하지 돈은 안 되더라 네. 하는 기계 있나요? 네. 근데 오락 기계들 중에서는 네.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뭐 스포츠 게임 류는 뭐 펀치 이런 거 빼고는 네. 크게 잘 나오는 게 없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색에 맞춰서 세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형 뽑기 매장에서 추가로 넣을 거는 오락실 매장으로 장고적으로 할 거 아닌 이상 펀치나 농구나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격을 얘기하시는데 네. 사격은 가격이 꽤 비싸요. 가격 대비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와요. 프랜차이즈는 아직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네.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얼마나 받으세요? 지금 뭐 따로 받는 건 없죠. 네. 전부 안 받고 있고. 다 무료예요? 그게? 네네. 무료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서 마진을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가맹점을 왜 모집하세요? 가맹비도 안 받고 교육비도 네. 안 받고 로열티도 네. 안 받으면 수익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네, 지금은 딱히 수익은 없고 네.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어쨌든 인형 물류를 할 생각이어서 저희가 이제 인형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와서 네. 그때 마진을 보고 이렇게 팔 생각이긴 한데 인형 도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물류를 해서 수익을 네. 내겠다라는 것은 네. 지금 가맹점들은 다 원가라는 거예요? 인형 가격이? 저희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네. 뭐 거래해왔던 거래처 인형 공구업체 이제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죠. 제가. 도매업체랑 바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다 원가로 사게끔 도와주고 네. 나중에 대량으로 수입을 했을 때 그때 싸게 공급해서 이익을 내시겠다는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아, 네, 맞죠. 아. 일단은 거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직수입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서로 윈윈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때 매장 수가 많아지면. 지금 네. 그러면 직영점이랑 가맹점이랑 합쳐서 몇 네. 개 정도 돼요? 지금 직영점은 5개 있고 네. 가맹점은 10개가 지금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25점을 향해 네네. 가시네요. 많이 무리가 있어갖고 네. 네, 금방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면제할 수는 없을 텐데 네네. 뭐 예상하시는 호점이 넘어가면 받겠다, 언제까지 면제가 된다 이런 네. 기준이 있나요? 지금은 한 30호점까지는 그런 걸 다 면제를 하고 창업을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한 25점 정도 되는데 네네네. 35점까지는 면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면제 금액도 좀 큰 금액일 텐데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다들 어려우시니까 알겠습니다. 네.